네,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 영업에 나섰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 미국에서 체코를 비롯한 4개국 정상과 이 신규 원전 관련 협력을 논의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오늘 원전 정상화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이런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 원전 10기 수출이란 목표 현실로 다가오는 걸지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기대감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신속 허가법 서명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4개국 정상과 원전 협력 논의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환경은 무르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 대통령이랑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대통령들이랑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특히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죠.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 기업의 시공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고, 또한 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이런 걸 통해서 금융 지원도 가능하다 라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을 굉장히 세일즈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코뿐만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나 핀란드 같은 기업들 나라들도 이제 새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과도 원전 협력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기업만 보니까 이제 국가라는 말이 기업으로 나오는군요. 네, 기업을 알아야 투자가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 네덜란드의 상황을 보면은 2035년까지 해서 지금 원전 2개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새로 개정하려고 한다까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가장 큰 이벤트는 체코의 이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이걸 텐데 네. 지금 이 프로젝트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이달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한수원이랑 지금 프랑스의 EDF라고 해서 전력공사랑 지금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일단 최종 선정되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년 3월에 최종 계약 체결하고요. 2029년에 건설해서 이제 2036년에 가동을 하는 그런 타임테이블을 진행되는데, 일단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선정이 되면 수주도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수원이 사실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이런들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팀 코리아를 꾸려서 들어왔고, 지금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사실 EDF의 과거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우리 팀 코리아의 우위가 점쳐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건 또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정도에 이제 체코 정부에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원전주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체코 원전 수주가 굉장히 우리 원전 업계에 주는 의미가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이면은 AI 시대를 맞아서 전력 수요 많이 부족합니다. 전력 인프라 필요합니다. 원전 중요합니다.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그렇죠. 실제인 게요. 사실 전력은 부족한데 환경 생각해야 되면은 지금 화석 에너지 못 쓰고, 그렇다고 만약 신재생 에너지를 쓰다니 전력이 부족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이제 원전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90개 정도 지금 원전이 새로 계획 중이고, 지금 제한 단계에 있는 것도 거의 3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원전 규모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업계에서도 지금 체코 원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으로 신호탄이 쭉쭉쭉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작으로 해서 슬로바키아라든지 유럽 국가들 비롯해서 중동까지 계속해서 수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번에 우리나라 이 팀 코리아가 원전 수주 성공할 걸로 보세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올해 우리 시장 외국인들 31조를 샀습니다. 오늘도 사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31조를 사는데 그중에 순위를 매겨보니까 한 7위에서 8위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원전 자체가 결국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수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신재생만으로는 이것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원전은 필요하고, 그 원전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 몇 개 없잖아요. 네.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체코만 생각을 하시는데
폴란드도 있습니다. 폴란드도요. 네, 폴란드도 지금 아시겠지만 폴란드가 우리나라 K방사는 이제 다 이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생산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폴란드가 전기를 생산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폴란드 역시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전략원으로서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네. 원전 수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17일 발표를 전후해서 원전주 주가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은 이틀 연속 급등 이후에 좀 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대감에 의한 어떤 플레이는 분명히 17일 전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눌림 과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신규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17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상승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체코, 그다음 폴란드까지 그 결과를 다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17일 전후로 해서 사실 정부를 비롯해서 뭐 기업 관계자, 투자자 모두 이 원전 이 수주를 원할 거기 때문에 제가 원전으로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죠. 원, 원하십니까? 전. 정말 원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